유가증권 시장이 힘을 냅니다. 10시 중반 구간부터 상승 탄력이 붙더니 지금 현재는 0.4% 정도 상승 3,17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입니다. 그러면 큰 그림 그려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주제 살펴보고요. 또 구체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요. 요즘 이 그룹사들마다 돌아가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LG그룹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아마 창사한 이래로 뭔가 좀 더 레벨업되는 요즘의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연일 또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LG그룹이 증권가에서는 좀 어떤 평가를 받아왔었나요? 네, 사실은 LG그룹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우린 LG가 우리나라 최초의 지주회사인데요. 최초의 지주회사로 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사실은 주식 자체만 보더라도 배당 성향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증여 받을 때도 세금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내는 것으로, 뭐 다른 그룹들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이어받든지 아니면 배당을 많이 늘리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는데, LG그룹 같은 경우 이미지는 상당히 좋고 남몰래 또 선행도 많이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너무 사실은 이 세금을 정직히 내서 그럴까요? 이 그룹사 성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LG그룹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사실은 메인이었는데, LG전자가 휴대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삼성전자에 밀리면서 많이 좀 멀어져 갔고요. 시가총액도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에는 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서 LG화학이 좀 더 많이 육성이 됐고요. LG전자 쪽에서도 전장 쪽 기대감 받으면서 이제는 LG전자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최근 들어서 이미지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부분들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이 LG 그룹주들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지만 2017년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 재계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구본무 전 회장이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데 기업들이 권력자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기 직언을 했는데 다른 총수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과 상당히 좀 대조를 이루면서 LG의 좀 단면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또 LG전자에 대한 시각도 좀 바뀌고 있는데 LG전자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LG전자 이 차트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월봉을 가져왔습니다. 이 월봉을 보시면 2011년 또부터 지금 뭐 계속 사실 박스권 10만 원 정도가 거의 박스권 상단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최근에 돌파하는 가장 뭐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월봉을 2011년이 아니라 20년도치를 땡겨 보더라도 10만 원 돌파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LG전자의 주가 그만큼 지지부진한 모습,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이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주가가 12월에 한 번 레벨업 했고요. 그리고 1월에도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면서 두 번 레벨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좀 전에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에 LG전자 선택과 집중하면서 전장 얘기 드렸었는데요.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전장 사업 관련한 부분들 진출 얘기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분명히 전장 쪽으로 LG전자 기술력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기술력 가지고 본다라면 기대해 볼 만하다. LG전자가 가전 쪽에 있어서는 뭐 세계 거의 뭐 탑 클래스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 가전제품만 팔면은 사실은 이익적인 면, 매출액적인 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 받으면서 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12월 23일 날 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또 한 번 나왔죠.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있던 사업을 접는다. 이 휴대폰 사업부에 대한 매각 얘기가 나왔습니다. 휴대폰 사업부가 굉장히 오래되면서 2015년도 이후에 6년간 4조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휴대폰 사업부 매년 사실 연말마다 LG전자 휴대폰 사업부에 대한 매각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는데요. LG전자 대표이사가 입장문을 통해서
이 모바일 사업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매각 쪽으로 거의 기울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뭐 매각 철수 그리고 고강도 효율화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고강도 효율화보다는 매각이 사실은 가장 큰 가능성일 것 같고요. 6년간 4조 7천억. LG전자 실적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큼 큰 폭이 아니었음을 본다라면 영업이익이 2020년도 예상이 3조를 좀 넘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라면은 사실은 스마트폰 사업부 접는다라면 적자 부분 상당히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MC 사업부 손실을 제거하면 2021년도도 이 영업이익 4조 원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대감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각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은 매각가가 그냥 비싸게 팔면 좋은 거죠. 지금 약간은 거론이 되는 하마평에 있는 업체들 보면은 굉장히 글로벌 유수의 빅테크 업체들, 뭐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또 베트남의 빈그룹 그쪽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뭐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어디에 인수되느냐보다는 얼마에 인수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요. 네, 우선은 매각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그렇죠. 같고요. 그 다음에 매각 가격,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인수되느냐. 사실 어디에 인수되느냐는 이미 LG를 떠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매각을 하는 부분들이 LG전자 주가에는 당연히 밸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사실 쉽게 놓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여러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던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체적으로 인재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부 들어온 후에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잘 괜찮은 직원들을 또 다른 사업부로 이전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했기 때문에 인재의 어떻게 보면 LG 이 전자 안에서의 이 가장 좋은 통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속도라든지 어떤 식으로 분할 매각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이 매각이 된다라면 뭐 당연히 LG그룹 좋을 것 같고요. 어디에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이 조금 더 LG전자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뉴스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요 계열사 하나 더 있죠. LG화학입니다. 주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LG 그룹주 중에서 이 가장 핵심 그룹의 핵심 이 회사가 LG전자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LG 그룹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LG화학이 됐죠. LG화학 지금 시가총액 3위입니다. 이 현대그룹주들, SK 하이닉스 다음에 현대그룹주들 모두 제쳤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이 LG화학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이 비중이 커진 그런 회사가 됐고 LG그룹주에서의 가장 핵심 계열사 LG전자의 시총 2배가 넘습니다. 지금 LG화학 오늘 뭐 금일 같은 경우 조금 하락하고는 있지만 시가총액 거의 70조 원에 가까워졌고요. LG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도 30조 원임을 본다라면 LG화학의 비중 얼마나 커졌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개화로 인해서 실적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0년도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LG화학의 주가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의 주가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LG전자는 전장 사업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 맞추면서 좀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LG그룹 전체적으로는 이 신규 사업 쪽으로 분위기 많이 바꿨고 그 신규 사업 쪽으로 기대감이라든지 실적적인 측면 모두 좋기 때문에 LG그룹의 분위기는 과거와는 좀 달라지고 앞으로는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워낙에 요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었는데 그 사이에 중소형주들도 만만치 않게 반격을 보여줬다고 해요. 중소형주들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좀 어땠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이 사실은 2021년도 들어서 코스피는 3천을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아직 1,000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장중 고점도 아직 1,000을 가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이 코스피의 움직임보다는 그래도 코스닥의 움직임이 좀 더 이 좀 액티브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 1월 달에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한 모습들 많이 보여줍니다. 이 12월엔 대주주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종목들 같은 금액을 팔더라도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 쪽에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1월 들어서는 중소형주들 다시 재매수 들어오는 매수 금액들 상당히 좀 컸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호재도 받았고요.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 확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연기금 코스닥 쪽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 확대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좀 이점들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연기금 사실 코스피의 반의 반 정도만 사더라도 코스닥은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년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바이오주들 굉장히 많이 오르고 2차전지 많이 올랐다라면은 금년에는 이 코스닥 쪽에서 부품주들, IT 하드웨어 쪽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엔터주들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IT 하드웨어 차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코스닥 차트와 비슷하긴 하지만 상승 폭이 큽니다. 이 장비주들 중에서 조금 작은 장비주들, 특히 반도체들이 2021년 상당히 좀 좋을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 움직임 굉장히 좀 활력 있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움직임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망가진다라면 코스닥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과 같이 보시면서 하지만 탄력 가능성은 코스닥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시죠. 네, 이 범위를 좀 좁히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확실히 탄력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상승 속도가 전보다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이 수급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종목들을 조금 더 좁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들도 조금 좁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전자 전부 다 좋았다라면 그 안에서도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좀 좁히셔서 판단하시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10개 중에서 5개 이상이 올랐다라면 이제는 그 5개에서 그 반인 2-3개가 오를 가능성으로 좁혀들었기 때문에 좀 더 이 시장을 보시면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축소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